양, 양기대의원을 끝장내려고 왔는데 이, 이미 끝난 것 같다. 원. 경기통TV가 4월 10일 총선을 위해 준비한 획기적인 플랫폼 여의도행 티켓을 잡아라. 오늘도 광명의 핵인싸죠. 뭐 핵인싸로는 이미 알려졌는데 벌써 경기도까지 소문이 나서 두 분을 꼭 모셔서 우리 지역도 좀 분석을 해달라 뭐 이런 또 요청이 있는데 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요. 아, 네. 우리 국장님. 저는 지금 몇 군데서 전화를 네네네. 받았어요. 왜 우리 지역은 안 해주냐고, 다른 지역도 좀 심층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네.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클래스를 만든다고 뭐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시작을 안 했죠. 그렇죠. 뭐 이렇게 제가 금방지게 시작하는 이유는 두 분을 믿고 하는 거라. 자신감이 과했으면 좀 뭐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을지역 출마자들 임무 분석을 한번 저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을지역을 분석을 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과 구도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저희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인물 분석에 대한 부분만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마지막에 이제 뭐 당선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드러난 후보가 지금 네 분이고, 분이고요. 예, 국힘에서도 한 지금 분. 한 분. 네네. 국힘은 아직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네네. 지금 민주당은 적격 심사 모두 통과했죠. 네 분이. 네 분 다 하셨죠. 그래서 예. 이제 그 인물을 이제 한 분 한 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먼저 현역 두 분 중에서 지금 가장 핫한 분이잖아요. 네. 양희원 의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희원 국회의원이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해서 가서 이제 책을 사서 그 제목이 진심과 도전인데, 이분이 살아오신 궤적을 거기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도 서강대학교 KDI에서 공부했고, 그리고 독일 가서 유학까지 갔다 와서 민주화 운동도 했고 환경 운동도 했고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한 게, 네. 이분이 그래도 최종 학력이 석사 과정을 밟았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분이 그냥 최종 학력이 여름 성경학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양희원 의원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의원님을 위해서 제가 네. 사행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문 한번 띄워주시죠. 양, 양기대의원을 끝장내려고 왔는데 이, 이미 끝난 것 같다. 원, 원칙도 없이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영. 영 틀린 것 같다. 제가 이거는 뭐 양희원 형이 참 제가 그 외국에 살아가지고 발음이 안 되는데 다음에 이렇게 좀 네 글자 되신 분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양희 원영 의원님께 제가 특별히 바치는 그 양비어천가입니다, 제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 본인의 정명의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되신 분들이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네네. 비례대표가 있고 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죠. 이분이 지금 아직까지도 비례대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는 윤석열 실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수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출마의 변이 맞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저는 이분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제 기사를 썼지만 친명 호소인에 가까운 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정치인이 어느 방송에서 나와서 제발 친명계라고 하지 마라, 친명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어떤 정보통역에서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할 때 박성원 광명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이제 둘이 얘기를 하는데, 양희원 의원이 옆에 앉으려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저기 가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앉을 자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자리에 착석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만 봐도 단적으로 이분은 친명이 아니다. 이현주 의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 본인이 찬성한다고 했었던 부분도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이고 싶은, 듣고 싶은 말이 뭔지에 대한 얘기에 그냥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양이원영 의원을 이 자리에서 논한다는 자체도 부끄러워요. 아, 그렇죠. 부끄러울 정도인데, 저는 이분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정치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게 너무 크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심한 말로 입이 너무 걸레가 아닌가, 이런 심한 생각이 들려요. 노인 폄하
발언부터 해서 네. 여기서 참 얘기하기 그럴 정도로의 네, 너무 네. 얘기가 많은데 광명에 내려왔으면 광명 정치를 해야죠. 그렇죠. 뽑아주는 거는 광명 시민들인데 자기가 내려와서 광명 얘기는 전혀 없이 뭐 양기대 의원을 그건 오히려 역풍을 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뭐겠어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학교 출신. 그렇죠. 그래서 이 양이원영 의원을 저는 제 입으로 그분을 뭐 비하하고 싶지도 않고 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렇죠. 양기대 의원을 비판한 지점. 저희가 양기대 의원을 옹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비판하는 지점이 명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그렇죠.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데 비판이 아니고 비난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 이제 기자회견 할 때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네. 했어요. 네.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왜 지난 대선에 양기대 의원이 유세 한 번 안 했냐라고 하는 거를 비난을 하셨고 또 하나는 0.73포인트 패배에 책임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지역에 있는 언론들은 다 알 건데 대선 기간 동안에 얼마나 광명시가 시끄러웠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시끄러운 거 다 알고 있고 지역의 언론은 다 기사를 썼기 때문에 너무나 네. 잘하는데 광명에 있지도 않으신 분이 요새 한 번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광명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걸 누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팩트 체크가 안 됐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답니까? 뭐 당원한테 들었대요. 뭐 당원인지는 모르겠어. 이름을 네, 내가 네. 물어보진 않았는데 김포을 아니면 안양을 아니면 안산을 비난을 병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하시기 위해서는 뭐 지금까지. 당원한테 들을 것도 있지만 지역 언론들 한번 스크랩 해보면 금방 나올 그렇죠. 텐데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또 이해가 안 됐고 이제 0.73% 차이로 패배한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이제 5.2%를 이겼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죠. 근데 광명은 9.5%를 이겼어.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보다 4%를 더 받았어. 그러니까 더 받았는데 그분 얘기는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4%보다 더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덜 받았다는 거야. 그 기준이 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저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이 고도로 이모경을 까는구나. 왜냐하면 밥 지역은 6.3% 차이가 안 6.3% 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까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 출마 기자회견에서 양기대 의원을 까는 척 하면서 이모경을 깐 게 아닌가. 두 분이 양이원영 의원하고 이모경 의원하고 좀 친하지 않나요? 처음에 내려올 때는 뭐 이모경 의원 얘기 듣고서 양이원영 의원이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4차원인 게 공통점이고 본인들이 언행일치가 안 돼요. 아니 환경운동가가 그렇게 머리를 파마하고 다니고 염색을 하고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또 한 분은 뭐 3개월 동안 70벌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조만간에 입다 이제 튀김옷까지 입고 다닐 것 같아. 아니, 그렇죠. 진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으나 양이원영의 엄청난 아킬레스가 하나 있죠. 그죠? 그렇죠. 기자분들에게 지금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는 그렇죠. 중에서 그렇죠. 가장 큰 아킬레스고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진짜 밝혀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4년 전에도 그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이제 네. 문제는 됐는데 그냥 덮었던 거고 이번에는 아마 또 다른 분들이 가서 거기서 뭐 항의도 하고 그랬다고 네, 하니까 뭐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이제 적격심사 통과 안 될 때 여러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 중에 그게 예, 큰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당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공심위에서 심의가 들어가면 이슈화 될 거라고 좀 판단합니다. 네. 굳이 한마디만 더 하면 네. 그 밑에 있는 주변에 있는 범보좌진들 있잖아요. 아, 예, 그 얘기 좀 하고 진짜 그 싶은데. 얘기를 해야죠. 예, 저는 제가 아까도 이원배 대표님께서 이제 저도 기자회견 참석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신선한 인물들이 좀 옆에 서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출신들도 서 있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오랫동안 30년 넘게 국민의 세금을 혈세를 받아가면서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거기 계셨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닌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기 후보에 맞지 않다.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고 해서 언론을 비하하고 언론인을 좀 폄하하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정말 제가 봐도 정말 쌍용이 나올 정도로 아주 행위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양이원영 옆에서 그분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는 그걸 표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들이 여기 비판 안 해도 공직생활 같이 한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평가지를 봐야 돼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이제 그렇죠. 그 예. 구도 자체가 저희가 3자 구도를 예상을 뭐 했었는데 저는 뭐 양당 구조라고 그렇죠, 그장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그 2파전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뭐 양당 구도로 가면은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겠죠. 그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양기대 후보겠죠. 우리 예. 저도 양기대 후보를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 경선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져서 양기대 의원하고 강인성 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경선을 해서 이기신 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듭니다. 오늘은 저희가 광명을 지어 인물 분석을 했죠, 그죠? 네. 그래 했고 그리고 뭐 나름 저희가 예측도 했는데 결과가 민주당 지금 결과가 언제 나오죠? 2월 4일인가 5일인가 나오죠, 그죠? 최종은 2월 15일이고 네네. 2월 4일에서 5일 요 정도에서 이제 경선을 할 경선을 생각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최종 결과는 2월 네네네. 15일 날 네네네.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 뭐 그때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얘기를 예, 예. 네네. 해보도록 그렇게 하죠.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강명의 핵인싸죠. 이제 곧 강명시를 넘어서 경기다의 핵인싸가 될 두 분 오늘도 장시간 방송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통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